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해마다 발생해서 닭과 오리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데요. 올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AI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만경강 하구에서 철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곳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올가을 들어 전북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행히 치사율과 전파율이 낮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전북 최대 산란계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에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차량이 매일 2차례씩 거리와 축사를 소독하고 있고 농가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5명 있는데 다 지금 맡아갖고 6월 한 15일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처럼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전라북도 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올해 52억 원을 들여 용지 산란계 농가의 10%인 5곳을 다른 곳으로 옮겨 밀집 사육을 없애고 시설을 개선하려 했지만 마땅한 이전지를 찾지 못해 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부지 물색 및 이전 조건에 부합하는 기존 축사 매입에 노력을 하고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전북에서는 AI로 900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빨리 AI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모두 인수한 자광이 향후 사업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전주시에 지구단위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일정보다 열흘 앞서 부지 매입 잔금을 납부한 자광은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광은 우선 첫 단계로 사업 부지 안에 있는 전라북도 공유지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에 지구단위 계획 입안 제안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광 측은 호텔, 아파트, 백화점과 143층 타워를 동시에 착공하겠다며 롯데의 참여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동시에 착공을 해서 동시에 준공을 합니다. 어느 하나만 먼저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 공사를 롯데건설 혼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컨소시엄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더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시기 등을 전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구단위 계획 제안서가 들어오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 시는 시민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광이 지구단위 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 시점을 전후로 용도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몇 년 전에 추진했던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도의회가 재추진에 나섰는데 전라북도도 적극 협의하기로 하면서 도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4년 전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해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인사청문회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최근 인사청문회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학계와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례가 아닌 전라북도와 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적재적소에 유능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기관장을 모시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전라북도의 태도인데 4년 전과 달리 무조건 거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의회와 협력을 해서
그 도입 취지는 잘 살리고 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시도는 가장 먼저 도입한 제주도를 비롯해 인천과 충남, 전남 등 11곳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해마다 2,000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결의대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957명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해 0.52명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이 많은 전북은 산재 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안전보건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문화를 인식하고 2022년까지 사고성 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수칙과 관련 법규를 문제로 풀어보는 안전보건 골든벨 행사로 열렸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고 법규도 알게 되고 수칙이나 절차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안전보건 네트워크는 출퇴근 안전 캠페인 등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천년 전라의 기상을 현대미술로 보여주는 특별전이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시작됐습니다. 피아니스트 소현정 독주회와 소리꾼 임진택의 공연도 소개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눈보라가 덮친 작은 섬. 새하얀 나무들 위로 날아든 새떼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독창적인 품격이 빛나는 조각과 설치, 회화까지 걸출한 전라도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천년 전라의 기상을 오롯이 보여줍니다. 전라도의 어떤 자존심, 그다음에 전라도의 어떤 발전 방향, 전라도의 과거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담아있는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런 전시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꿈을 꾸듯 몽환적인 선율이 공연장을 휘감아돕니다. 피아니스트 소현정이 전주를 찾습니다. 쇼팽과 드뷔시라는 주제로 쇼팽의 환상곡, 드뷔시의 달빛, 편화 등 세계적인 명곡들을 선보입니다. 드뷔시 서거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인 만큼 드뷔시 작품을 좀 알리는 데도 의미가 있고 쇼팽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울림을 갖는지 색채가 다른 게 어떤 점이 있는지를 대학 시절 판소리에 빠진 뒤 민중문화 운동에 나선 김제 출신 소리꾼 임진택. 독재 정권을 풍자하는 판소리로 주목받았고 전주 세계 소리축제 기획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시대의 광대 임진택이 이문예술 콘서트를 통해 그만의 예술혼과 시대 정신을 관객들과 나눕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군산 근대 골목길 투어 행사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완주군 운주면에는 닥터 헬기 착륙장이 준공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군산 시간여행마을에서 근대 골목길 투어 행사를 개최합니다. 근대 골목길 투어는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근대 역사 건축물과 박물관, 전시관, 영화 촬영 명소를 체험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완주군이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 착륙장을 운주면 삼북리에 준공했습니다. 완주군은 닥터 헬기 착륙장에서 지정병원인 원광대병원까지 10분가량이 소요돼 의료 취약 지역이 많은 완주군 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생존율 높이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이 많은 완주군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가능하게 해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8 고창 국화축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고인돌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고창 국화축제에는 900m의 화단 국화 산책로와 22,000제곱미터의 오색 국화밭, 식용 국화밭 등이 조성되며 배추와 복분자 등 고창 황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의 실명 공개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5일까지 전국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시도 교육청별로 공개하기로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 공개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공개 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년간 감사에서 회계 부정 등을 한 사립유치원 50곳을 적발했지만 명단과 구체적인 적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북의 외국 자본 유치 규모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코트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전북의 외자 유치 금액은 1조 1,268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종과 광주에 이어 15번째로 적었습니다. 전북의 지하수 수질 기준 초과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면밀한 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0.8%였던 전북의 지하수 수질 기준 초과율은 2013년에 1.7, 2015년에 4.1, 2016년에는 5.9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관정의 위생 관리를 비롯해 오염원의 유입 경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등 전북 이전기관 7곳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북 이전기관 7곳이 지역 농산물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이전기관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2016년부터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전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역과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이 K리그를 떠납니다. 전북현대 구단은 최강희 감독이 14년간 잡았던 전북의 지휘봉을 내려놓고 중국 슈퍼리그 티엔진의 사령탑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전북에 부임한 최 감독은 K리그 6차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차례, FA컵 1차례 등 모두 9차례의 우승을 이끌어왔습니다. 최 감독은 올 시즌 전북의 남은 경기를 모두 마친 뒤 중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빗방울 수준으로 잦아들었고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18도, 진안 1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